그러면 그 순간 이 여자가 아무리 외모적으로 괜찮더라도 아, 나랑은 오래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여러 명의 여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확실히 여자분들은요, 현재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요, 내 자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죠, 이게 되게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오히려 반대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만큼 나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당연히 그에 걸맞는 남자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엮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엮인 남자들이 나를 그렇게 고귀하게 대하게 되어 있다고. 이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말이요, 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내가 살짝만 바꿔도 나의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결국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연애가 시작되는 과정을요, 심플하게 표현하잖아요. 외모가 서류 심사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매력이 바로 면접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모라는 기본 스펙이 뛰어나서 서류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면접에서 이 사람의 말투라든지 목소리, 그 전반적인 말의 내용들, 여기서 그 사람의 가치가 꺾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저도 이제 전화 상담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요, 몇천 명의 여자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1분만 통화를 해봐도 느낌이 빵 와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닌데 한 20% 정도의 여자분들은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요, 이렇게 말끝이 조금 뾰족 각이 져 있어요. 당연히 저도 머리로는 알죠. 이분이 저한테 공격성을 띠고 있다든지 성격이 비뚤어져 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말투로 인해 가지고 전해지는 그 이미지, 첫인상, 그건 느낌이에요. 본능적인 거라고. 반대로 이런 뾰족하고 각진 말투와 달리 너무 막 동그랗다 못해 두리뭉실 뭉개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에 끝맺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뭔가 흘리는. 점심 먹고 은행을 갔다 왔는데 당연히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문장의 마무리만 그냥 깔끔하게 딱 해도 사람 자체가 되게 똑부러져 보입니다.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 문장의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하고 싶은 말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제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은행을 다녀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고 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늦어진 것 이러지 말고요, 점심 먹고 은행을 다녀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내가 편하게 수다 떨 때 아니면 미팅 시간에 딱 5분만 스마트폰으로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봐. 분명히 뭔가 거슬리는 말투, 어미 처리, 문장들 두세 가지 정도만 캐치를 하잖아요. 따로 스피치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뭔가 칙칙해 보여. 그럼 그게 머릿속에 엄청 신경 쓰이거든. 그래가지고 미백 제품들을 열심히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단점들이 되게 거슬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실제로 말을 할 때 그것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우리가 나의 외모를 살피기 위해서 거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봅니다. 근데 왜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여러분들의 말, 목소리는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 거울 얘기가 나온 김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있죠, 그때 동영상 촬영을 해봐. 내 모습을. 고급지고 귀티나는 사람들이 경청을 되게 잘해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단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써. 콧구멍도 커지면서 입도 살짝 벌어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에 손을 갖다 대. 심지어 이걸 계속 뜯어. 당연히 이런 분들의 이미지는요,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겠죠. 눈매는 상대방을 야무지게 바라보는, 인매 역시도 적당히 다물어진 채로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확실히 거기서 오는 인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 물론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저는 이 머리로서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정확하게 내가 그걸 인지만 하고 있잖아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니까. 격이 높은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그 마인드 차이 심플합니다. 내 마음속에 화, 분노,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간단합니다. 이 남자가 직업이 정말 괜찮고 외모도 깔끔해. 근데 운전할 때 갑자기 막 욕하고 빵빵거리면서 엄청 험하게 해요. 아니면 어디 밥 먹으러 같이 갔는데 거기 옆자리에 사람들 아니면 식당 종업원이랑 되게 사사로운 걸로 막 시비가 붙어. 어때요? 그 순간 그 남자 되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이 확 떨어지잖아.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볼 때 비슷한 감정이 드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연인 관계에서 이 여자가 감정적으로 확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서운함을 막 쏟아내고, 그러면 그 순간 이 여자가 아무리 외모적으로 괜찮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뭔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랑은 오래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되어 있다고. 물론 그걸 무조건 참으십시오, 억누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남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그렇게 느낀다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연락도 잘 받지 말고 만나자 그래도 그냥 시큰둥하게 대해. 최고의 복수는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나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뭐 그 사람이 굳이? 이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매달리는 갑과 을이 된 상황, 이게 제일 통쾌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면전 앞에서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나 자존심 너무 상한다, 속상하다, 이렇게 화내고 따져봐야 그 화가 제대로 풀린 적이 많아요? 대부분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만 남을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꾸준하고 정적인 취미. 가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남자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한 90%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거 마치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면접자한테 면접 어땠어? 괜찮았어? 이런 질문에 그냥 뭐 분위기는 막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취업으로 치면 면접이나 다름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그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매력을 느끼려면 나와 나누는 대화에 그 내용에서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요? 대단하시다. 언제부터 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뭔가 호기심을 느끼는, 솔깃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취미입니다. 취미. 남녀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취미 얘기가 정말 무조건 나와요. 뭐 쉴 때 주로 뭐 하시냐,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주로 보내시냐, 뭐 일이야, 돈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100% 자발적으로 하는 취미는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증거니까요. 근데 그 취미가 뭐 트렌드를 타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거, 일례로 뭐 요가, 필라테스, 등산 같은 거 있죠. 이게 실제로 예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 친구 따라가지고 우연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만뒀는데요, 뭔가 재미 들려서 그런지 꾸준히 한 지 한 5년 됐어요. 오히려 더 있어 보인다니까? 뭔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만의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거 말고도 뭐 그림 그리기, 캘리그라피, 혼자 전시회나 음악회 다니기, 하다못해 혼자 요리 해먹는 거에 좀 재미가 붙었어요. 꼭 대단히 뭐 고상한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혼자서 묵묵히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도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혼자만의 시간, 그 외로움을 나름대로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 혼자 정적인 이 대표적인 취미가 독서죠. 독서 좀 뻔하지 않나요? 전혀. 여전히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남자가 책을 한 권 지고 다녀, 그리고 그 책 사진을 SNS에 맨날 찍어 올려, 그럼 그게 조금 허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남자는요, 여자의 허영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지 여자들이 부리는 그런 허세에 있어가지고 별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책을 그래도 읽고만 있다면요, 주말에 뭐 책을 한 2-3시간 정도는 보려고 해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동네 도서관 가요. 분위기도 차분하고 뭐 책도 많고요.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인스타에 책 사진도 막 올리고요. 확실히 그때부터 여러분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 대우,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특히나 그걸 알아볼 줄 아는 생각이 깊은 남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마선생 북클럽 1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이건 오로지 단톡방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지역, 나이, 성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가입비 이런 것도 전혀 안 받을 거예요. 물론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뭐 최소한의 보증금은 받을 겁니다. 이것도 참여만 잘 하시면 어차피 다 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 북클럽을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요즘에 일단 저부터가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주변에 억지로라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저랑 뭔가 통하는 마수기 분들이야. 이게 얼마나 근사해요. 고정 댓글에 마선생 북클럽 일기 신청 링크 남겨둘게요. 딱 선착순으로 20분만 모집하겠습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밀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좀 고급진 그런 내공을 쌓아야겠어. 이런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